UCC라는 팀이고요. 지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왜 이런 앱을 만들게 됐나 그냥 재미있게 한번 컨셉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티스트나 물 분자, 인공위성을 가르쳐 실험할 때 알콜레스로 불이 나쁘게 하는 이런 상황만.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경 찾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P2 컴퓨터 수강생 여러분, 먼저 이번 화학 장비 부족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실험이었는데 특정 교재만 사용이 되어 참담한 심정, 혹여 시간이 부족할까 가족과의 교류도 끊고 AI 랩을 만들게 되었는데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내가 이러려고 앱 개발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했습니다. 현재 여러 과학 실험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과문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마음이 되어준다면 온 우주의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저희가 왜 이런 앱 실험을 만들게 됐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네, 그리고 영상을 앞에 틀어드린 이유는 저희가 편집점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혹시나 모를 그 정치적 도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영상 올려주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AI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이제 개발 배경, 기술 소개 시연, 그리고 팀원 소개하고 Q&A 받도록 하겠고요.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학교에서 선생님은 이제 물 분자나 인공위성 같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하는 실험은 매번 알콜 뚜껑으로 알콜 램프 불 끄기 정도입니다. 네,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다른데요. 근데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싫어해서 이렇게 과학 실험이 빈약하게 교과 과정에 구성이 돼 있나?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학생들은 과학 실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실험 때문에 과학을 좋아한다는 응답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즉 학생에게 과학 실험은 굉장히 재미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옆날엔 1분과 2.5배가량 과학 실험 횟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이나 학습지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장비 부족이 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쉽게 준비할 수 있고 실험 결과도 보장이 되면서 기자재나 공간에 대한 부족을 걱정하지 않는 AR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감형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서비스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일반적으로 재생해주는 수준에서 좀 머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리엔진을 좀 적용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입력한 값에 따라서 조작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값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플랫폼 형태로 DB 추가를 좀 손쉽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과학 실험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에 따라서 교과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개발한 툴을 함께 제공을 하고 DB 형태로 업데이트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후에 추가적인 컨텐츠 추가가 용이하도록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회원 DB를 사용해서 좀 맞춤형 추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동기 유발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소개를 발표하게 된 이지인입니다. 저희는 어려운 과학 실험을 쉽고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AR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PHP와 MySQL을 활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했고,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앱과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사용한 언어는 C# 스크립트이고 AR 구현을 위해서 비포리아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크게 콘텐츠 제작부와 실행부로 나뉩니다. 선생님이 실험 콘텐츠를 제작해서 웹서버에 업로드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선생님이 만든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실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 콘텐츠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실험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간단한 UI로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콘텐츠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영상 처리를 통한 VR 컨트롤러 구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어를 위해서 영상에서 색 정보를 추출하고 이진화와 라벨링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최적화를 위해서 3초 간격으로 영상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축소를 통해서 보다 속도를 높이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시험이 있겠습니다. 네, 앱 시연을 맡은 박준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그림과 같은 저희 UI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배치 시스템입니다. 배치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아무 배치가 없는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그 미션에 맞는 배치를 받고 기록을 하는 그런 리워드형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6개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할 것은 지렛대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사용에 대한 튜토리얼이 나오고 로딩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설명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찍게 되면 그림처럼 이렇게 지렛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같은 경우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 같은 이런 지렛대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무게를 직접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받침점을 이동시켜서 거기에 맞는 물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면 네, 이렇게 지렛대 마스터라는 배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지를 확인해 보면 그림과 같이
배지를 획득한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로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와 인공위성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구의 중력이 인공위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그 지구의 중력을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원심력을 대한 그런 실험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크를 찍게 되면 지구와 그리고 인공위성의 역할을 하는 큐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션을 확인하고 미션이 3회 이상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인공위성 위치를 설정하고 속도를 지정하고 시작을 하면 네, 지금 제가 실패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커를 찍고 다시 나온다. 그래서 미션. 네,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고 이 네모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한 이 정도 해가지고 자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꼭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단 이걸 보면은 안 됐습니다. 그 지구와의 인공위성에 대한 거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지구에 대한 중력과 속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에 대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이런 걸로 이렇게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VR 콘텐츠인데요. VR 콘텐츠 같은 경우는 환경에 영향이 많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R 콘텐츠 같은 경우는 화학이란 주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에 따라 분자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AR과 다르게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 처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값을 받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와 같이 그 영상 처리되는 게 큐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아까와 같이 마커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찍게 되면 카운트를 하고 사진 찍게 되면 이렇게 그 분자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그 물 분자의 구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넣으면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온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오는데요. 이때 답이 4거든요. 그래서 4를 누르고 열어보고 하려 했는데 다른 버튼도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지우기를 하고 지우기를 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4번 누르고 이제 체크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물폭탄 제조업자를 배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앱 시연을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 AR 디자이너라는 시연이 있겠습니다. 다음 시연을 맡은 곽동근입니다.
팀원이 설명드렸던 AR 디자이너라는 저희가 만든 컨텐츠 제작 툴인데요. 간단하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지렛대 실험을 살짝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없는 물체를 제거하고요. 지렛대에 필요한 받침점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를 제어할 수 있고요. 적절한 위치를 위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모두 흰색이라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바탕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축을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이동을 한 후 위에 지렛대로 사용될 판을 큐브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이동할 수 있고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이랑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렛대 위에 올라갈 물체를 2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동을 시키고요. 모두 흰색이기 때문에 구별해주기 위해서 색깔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버튼을 클릭하여 객체에 모두 중력을 적용한 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렛대가 움직이게 되고요. 아까 보셨듯이 실험 성공 여부를 부여할 수 있는 탭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되어 있는 모든 객체들을 여기에 볼 수 있고요. 원하는 객체를 선택해서 추가를 한 뒤 해당 객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실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한 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생 버튼과 함께 실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씬을 자체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저장을 한 뒤 다시 불러오면 이와 같이 불러올 수 있고요. 그 저장된 컨텐츠를 앱의 업로드를 통해서 실험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무리에 앞서서 팀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팀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VR과 UI 그리고 기획을 담당한 팀장 김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기술팀장이시고 또 PHP 서버 DB를 맡아주신 이진 팀원입니다. 그리고 시연과 영상 처리 그리고 아까 보셨던 영상에 그 어느랑 김상중을 맡아줬던 박준우 팀원입니다. 그리고 순개발과 실험 설계를 맡아준 박동근 팀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Q&A 받고 그 실험할 때 필요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물 분자를 그렸다고 하면은 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화학 실험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몇 대 몇 비율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결과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데이터만 쓰셨나요? 아니면 직접 입력도 하셨나요? 입력 초기 설계할 때는 거의 다 직접 입력을 했는데요. 그다음 화학식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실험 하나하나 만드는 게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저희 실험 설계하는 저 곽동근 팀원 말라 죽겠다 해서 풀 개발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너무 네. 좋은데
떠올리는 노하우 같은 게 있는지 데모 같은 때 이렇게 아무 때나 뭐 적어놓는다든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 있으세요? 이 메모하는 습관. 네. 공모전 수상했다고 했는데 수상 노하우가 제가 일단은 아이템 선정할 때부터 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창업을 목표로 좀 팀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있고 좀 기존에 있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갖추어져 있나, 그런 좀 경쟁력, 그리고 어떤 것이 좀 더 참신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던 것이나 아니면 경쟁이 우리가 되겠다 싶은 부분을 좀 찾아서 하시면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Q&A 마무리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갖도록 할게요. 네, 정리합시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감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려서 소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것들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강사님,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공자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시연어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C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경험하면서 좀 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뭔가 넓은 뭔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감사했고요. 이상한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네, 교육 같이 들었던 팀원들,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했었고 개발을 좀 했었는데 한 가지 개발만 하다 보니까 좀 지쳐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하기 전에 이쪽에서 좀 더 실력을 쌓고자 들어왔는데 여기서 비트캠프에서 보는 한 6개월 기간 동안 했던 다양한 시도랑 경험, 그리고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간들이 참 제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즐겁고 열정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으로 정신 무장을 시켜주신 문상환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팬들이 저희 반을 챙겨주신 장현진 매니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전공자로 이 학원에 왔는데 사실 팀장님 계신데 이런 말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학원이 굉장히 수강생들한테 좀 악독하거든요. 9시부터 9시까지 집에를 안 보내요, 사람을. 굉장히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 과정이 그래서 또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대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 왕사님이나 매니저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또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6개월 동안 고생 모두 많으셨고 남아있는 분들은 네, 오늘도 9시까지 계셔야죠.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